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활, 책과의 만남, 50 홍정욱 에세이를 모두 읽으셨고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많이 와닿았던 부분과 그리고 전공과 연계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계획, 작성해서 제출하신 과제를 제가 함께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학생활 수업 중에 필독서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와닿는 부분을 밑줄을 긋고 깊이 생각해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닿는 부분을 목차 1에서 50까지 5개 이상을 적어서 그 와닿는 부분만 적은 것이 아니고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꼼꼼하게 적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번 과제를 제출하신 것을 보고 제가 느꼈고요. 이제 제가 제출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같이 공유를 할 텐데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도 많이 와닿아서 밑줄 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학생도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지식과 철학과 경험의 무장을 갖추고 늘 깨어있길,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전진하고 뚜렷한 목표가 없는 자는 순풍 속에서도 표류한다. 똑똑한 직원을 뽑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알려달라고 뽑는 것. 50 홍정욱 에세이 중에서 이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을 이 학생이 적어서 대표로 여러 가지를 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함께 공유를 했고요. 저는 50 홍정욱 에세이를 읽고 제자가 쓴 말입니다.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의 모습과 읽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치관의 변화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시각을 여러 방면으로 보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똑똑한 직원을 뽑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뽑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달라고 뽑는 것이라는 문구를 보고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똑똑한 직원을 뽑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은 것만 같아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위해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기회가 따라왔던 저의 모습이 이 문구와 유사하다고 느꼈던 게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라는 것이 이 문장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적어서 제출을 했네요.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라는 문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두 문장 모두 본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헤쳐나갈 줄 알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무언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밑줄 그어서 냈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 또는 폴댄스 강사, 뷰티 전공 교수 및 강사, 의류 디자이너 등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많은
직업군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순위를 매겨볼 계획이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모두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것에 도전해보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그런 학생이 되겠다라는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면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회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이 문장이 많이 와닿았다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세상은 가슴의 소리를 듣는 이들과 못 듣는 이들로 나뉜다. 행복한 삶도 그렇게 나뉜다. 나중에라고 외칠 때마다 생의 불꽃은 하나씩 꺼진다. 가장 슬픈 인생은 오류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삶이다. 제가 처음에 책을 사서 이제 받았을 때는 자필 서명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책을 샀을 때에는 펜에 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라고 외칠 때마다 생의 불꽃은 하나씩 꺼진다. 네, 자필로 펜에 새겨진 그 선물을 사은품으로 같이 받으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어떤 일이든 도전하지 않고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홍정욱 에세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은 부분이 무척 많아서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있게 무엇이든 도전하고 나면 삶의 끝은 성공이 될 것이라, 성공으로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듦과 맞서 나중에 큰 행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틸 것이다. 나의 꿈은 피부 미용사이다. 내가 선택한 꿈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였고 피부 미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모든 사람은 배움에서 성장한다. 처음 하는 것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피부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대응하는 태도와 말 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하여 미래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제자들이 적어서 제출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대학생활 중에 이제 다양하게 주차별로 강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읽을 만한 책을 함께 읽고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들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네, 또 한 친구는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 결과를 계획하지 말고 행동을 계획해야 하는 까닭이다. 50 홍정욱 에세이 중에서 6번째 이 글이 많이 와닿았다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요. 나는 어려울 게 없다는 사업은 손대지 않는다. 쉬었다면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겠는가? 경영자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 모두에게 잘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늘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가 경영자와 같은 동기와 열정으로 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 했는가?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 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 했는가? 네. 리더십은 비전으로 시작해서 성과로 완성되는 것. 리더십의 핵심은 결정이며 모든 궁극적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값지고 위대한 여정. 물건 대신 간직할 순간을 모으시길. 고민이 길어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듯 답 없는 고민은 결단으로 끝낸다. 나의 행복은 해야 할 일과 바라볼 목표와 사랑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이에게 오늘을 살 틈은 없다. 닫힌 문을 보느라 열린 문을 놓치지 마시기를. 실망과 분노는 늘 미치는 장사. 상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잘 살 테니 담아둘수록 적자가 커진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글을 이제 많이 와닿는 문구로 해서 제출한 이 학생은 그 용지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가끔은 133페이지의 30과 같이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깨를 부리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는 행동들을 했대요. 133페이지에 30이 뭐였냐면요.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 했는가?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 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 했는가? 이 내용인데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많다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 계획만 하기보다는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말처럼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사회생활 속 저의 분야와 맞는 곳에 취직을 하고 다양한 것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고비가 찾아오게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페이지의 46번과 같이 늘 고민만 하는 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202페이지의 46번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이에게 오늘을 살 틈은 없다. 닫힌 문을 보느라 열린 문을 놓치지는 마시길. 이제 제출한 이 과제 종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질 만큼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정성껏 제출을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요, 아예 노트책 제출을 해주었는데 여러 장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와닿는 부분만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까지 밑에다가 파란색 글씨로 또 덧붙여서 제출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그만두는 모험은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다. 네, 7번째 목차에 이 글이 와닿았다고 자필로 또박또박 예쁘게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는데요. 사실 인생은 도전보다 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서 인상 깊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본능적인 두려움과
수상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집스러운 자신감과 끈질김 뿐이다. 이 아래에 무조건 고집스러운 자신감과 끈질김만 있을까 의문이다. 이렇게 또 적어서 제출을 했고요. 불필요한 일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다. 쓸모없는 일을 정리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라고 제출을 써서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싫다고 할 때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내용 아래에는 싫어할 때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기도 하고 그닥 이유가 없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인상 깊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더는 남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내용에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일 뿐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고요. 단순함이란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짐만 들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단순한 것만 들고 가는 게 삶의 여정 중 하나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대요. 사색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는 것들은 이라고 적었네요. 말이 많아 좋을 건 하나도 없다. 덜 쓸수록 남는다.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해롭다. 그 아래에는 가장 마음에 해로울 때는 정말 그렇다는 걸 알아서 인상 깊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실패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이 내용 아래에는 실패는 후회로부터 나와서 더 두렵다는 것이 공감이 됐다고 적어서 제출을 했네요. 세상에 거저 쌓이는 경험은 없다라는 내용 아래는 단순하게 쌓이는 경험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인상 깊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고요. 비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되어야 피할 수 있는 것. 이 내용 아래는 비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서 인상 깊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가벼워진 인격과 황폐해진 영혼뿐이거늘 긍정의 말 한마디가 비전의 불꽃을 지피고 역사의 활류를 뚫는다. 인생이 세상을 바꾼다. 죄송합니다. 하나뿐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예쁘게 적어서 본인의 생각까지 궁금한 점은 의문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한 학생. 정말 어린 학생이지만 이런 것들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충분해서 인상 깊었다. 결국 남는 것은 들끓었던 감정의 기억 아닌가? 누구에게든 들끓었던 감정이 있기에 인상 깊게 읽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와닿는 부분이나 느낀 점을 제출을 했는데요. 한 학생은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 책의 저자는 나와는 다른 점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이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항상 많고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생각나서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런 내가 조금 두렵지만 이게 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쉽고 빠르게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버텼다고 우등상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 버티는 힘이 항상 부족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냥 어떠한 선의 경계에서 버티는 것도 아닌 것도 그냥 어떠한 선의 경계에서 버티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하게 했는데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몰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제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습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느껴본 몰입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힘들지 않아서 그저 재미만 있어서도 아니었고 시간에 관계없이 처음 배워본 전문가적 지식은 너무나도 흥미로웠고 그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자격을 취득을 하고 더 값지고 앞으로 더 큰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어느 책에서 주변에 똑똑한 친구가 없으면 책을 읽으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맞는 것 같다. 책을 읽으니 조언도 얻고 또 목표도 확연히 생기는 것 같다. 평소에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50 홍정욱 에세이를 보니 난 늦지 않았고 앞으로 꾸준히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꾸준히 도전을 해도 실패하되 좌절하지 말고 경험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라고 적었고 이 책을 읽고 멘탈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실패에 지친 사람들에게 꼭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우리 학생들이 책에다가 밑줄 그은 걸 모두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거의 학생들이 와닿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려울 게 없다는 사업은 손대지 않는다. 쉬었다면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겠는가? 후회하냐고?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이 말이 책 내용 중에서 와닿았다고 적었고 또 지식과 철학과 경험의 무장을 갖추고 늘 깨어있길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 저도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우리 예쁜 학생도 이 부분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을 뭐라고 적었느냐면요. 저는 이 50 홍정욱 에세이라는 책을 읽고 가장 먼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맞구나 또는 나는 열심히는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구나를 느껴 이 책을 추천해 주신 학과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겁쟁이들은 시작도 못했고 약자들은 도중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구나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 과제를 받고 저는 워드로 쳐서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다시 적으며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또 읽어보고 머리에 한 번 더 새기며 이 책을 계속 생활 속에서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고요. 학생들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무척 뿌듯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결국은 같은 말 같다. 그리고 책의 내용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원하는 기회가 자신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항상 준비된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여러 장의 제출을 이렇게 정성껏 자필로 써서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과제를 정말 잘 내준 것 같습니다. 네. 한 학생은 느낀 점에 이렇게 적었네요. 나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쉽겠는가 라는 명언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행동을 고치기보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명언처럼 나도 내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데 상대방을 바꾸게 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다음 명언은 예습복습 한다고 1등이 되고 근면 성실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되지는 않는다. 성공의 비밀은 집중력이다 라는 명언이다. 이 명언을 보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 문장의 집중력이 성공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나에 빠지게 되면 집중력도 같이 향상이 되기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내가 적은 명언들 중에서 꿈은 반드시 커야 한다. 꿈이 크든 작든 품은 같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꿈은 크게 갖고 있지만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 명언은 그런 나에게 자신감을 준 글이다. 홍정욱 에세이를 읽고 공감이 되는 글들과 나에게 자신감을 안겨주는 글들을 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지만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고 이 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나 나같이 조언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값지고 위대한 여정. 물건 대신 간직할 순간을 모으시길. 네, 이걸 대표로 해서 여러 와닿는 명언을 작성을 했는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느낀 점을 이렇게나 정성껏 예쁜 글씨로 적어줬는데 세 번째로 11번의 명언은 이게 뭐냐면요. 11번의 명언이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회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라는 이 명언이 저의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내일 국가 자격증이에요. 다른 자격증도 따려고 준비 중인데 사실 좀 겁이 나요.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배우면서 교수님께 찍히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많아서 자격증 따지 말고 졸업할 때 면허증만 받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졸업하는 건 제 자신 용납이 안 돼서 70% 정도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는 명언이 눈에 많이 보였는데요. 명언처럼 포기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몇 번 떨어지더라도 시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어떤 과목 전공이든 실기든 필기든 한 번에 합격해서 꼭 자격증을 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들은 명언 중에 최고이자 저의 좌우명이 되어버린 35번의 명언.
인생은 하루하루가 값지고 위대한 여정, 물건 대신 간직할 순간을 모으시길입니다. 저는 이 명언을 보고 행동을 지금 당장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건을 한 번 사면 쓸데없어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아빠가 사진을 찍자고 하면 싫다면 찍지 않습니다. 추억은 사진으로 밖에 남지 않는다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진 한 장 찍자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갔던 날, 제가 혼자 사진을 찍고 있으면 같이 찍자고 오는 동생에게 싫다며 혼자 사진 찍었던 날들을 이 책을 읽고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아유, 이쁘네요. 태어날 때 순서는 있어도 갈 땐 순서가 없다는데 쓸데없는 물건들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어요. 물건은 미련 없이 버리고 추억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홍정욱 에세이가 필독서가 아니었다면 이런 좋은 책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추천도서로 알려주셔서, 추천도서가 아니죠, 필독서죠.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을 통해 저의 행동 모습 많이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이 학생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써서 제출을 했네요. 또 한 학생은 헤어샵에서 아르바이트를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제자들이 이런 명언을 많이 공통적으로 와닿다고 적어서 냈어요.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회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나의 20년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나의 선택의 길에 있어서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잘 구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더 가까이 하며 지내볼 것을 제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오지도 않은 실패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 말자,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새기며 살아왔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려워하는 것이라지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려워하는 것이라지만 제가 제 자신을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삶의 정답이 뭔지 몰라도 제 앞에 있는 이 많은 길들 중 어느 곳을 가도 이겨낼 수 있기를. 좋은 책, 좋은 문장, 마음가짐 얻을 수 있었던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책이었고 두고두고 시간 날 때마다 서너 번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과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씨들을요 정말 예쁘게 적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과제를. 네. 또 한 학생은 해야 할 일보다 그만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 쓸모없고 소모적인 일은 모조리 잘라내야 한다. 이 부분이 와닿다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길게 적어서 냈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전진하지 않는 모든 것은 퇴보라 했다. 어려움은 이때 머무름은 없길. 50 홍정욱 에세이를 읽고 가슴에 와닿는 말, 명언이 정말 많았다. 이 책은 저자 홍정욱이 SNS에 올린 글귀들의 기억에 남는 일화와 이야기를 더해 만든 책인데 실제 자신의 일화와 이야기를 써내려간 만큼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와 동시에 나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또 요즘의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 나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도 찾을 수 있어서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정말 주변 지인이나 가족,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고 살면서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제출을 거의 다 했는데요.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오늘 수업은 대학생활 수업 중에 작가와의 만남, 네, 작가, 책과의 만남이죠. 대학생활 책과의 만남 50 홍정욱 에세이를 읽고 그 다음에 책에다 밑줄을 긋고 와닿은 부분을 필사로 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느낀 점들까지 본인의 생각까지 또 추가로 적어서 제출한 학생들도 많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면서 배운 점이 더 많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느낀 거, 미래를 계획한 거대로 모두 다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첫 번째 필독서인 만큼 여러분들 이 책 가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